네, 안녕하세요. 양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진로와 직업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가장 이 영상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너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나와 맞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직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직업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죠. 직업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를 통해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이런 좀 기본적인 볼 때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직업이 아니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자아실현의 도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도구예요. 직업 그 자체가 꿈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이나.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갖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고 그 좋은 직장, 직업을 갖는다고 행복해지진 않아요. 자,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또 삼성그룹 이제 신입 공채 합격하시게 되면 이렇게 연수원에 가셔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른바 블루 블러드 푸른피를 주입받는다고 해죠. 아주 굴지의 이 대기업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하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다 하는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자부심과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계속 행복할까요? 이 행복이라는 건 사실 일시적이에요. 보통 이러한 어떤 자부심이 짧게는 2개월, 6개월 정도, 길게는 1년 정도 이게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 자, 어떤 우리가 직업을 찾을 때 기업 분석을 하죠. 자, 입사를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그 기업의 인재상을 이제 보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삼성전자의 어떤 인재상이죠. 열정, 창의, 혁신, 인간미,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신입 초봉이 굉장히 높죠. 평균 연봉도 높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정적이지 않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이 아닌데, 좋은 직장이니까,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되죠. 이런 걸 이제 인재상을 자기소개서에 녹여야 되잖아요. 나는 뭐 열정적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을 했으며 이렇게 속이면서 들어가게 되죠. 합격했을 때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이렇게 도식으로 나타내보면 기업의 원하는 인재상이 동그라미 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사실 나는 어떤 이런 별표형 인간이에요. 뾰족뾰족하죠. 근데 그런 인간이 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억지로 이 뾰족한 부분을 다 깎아가면서 동그라미 인간이 돼서 들어간다고 쳐요. 내가 원래 동그라미인 인간이 아닌데 과연 이 뾰족뾰족함이 다시 튀어나오게 돼. 그럼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 불행, 안 맞는 점, 답답함 이런 걸 느끼게 되고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좀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저희가 말씀 얘기는 나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잘 이해할 수 있을지를 이해할 수 있는 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빅5 성격 이론입니다. 이 심리학이나 경영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어떤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이 빅5 이론인데요.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 MBTI 이론이 있는데 사실 MBTI 같은 경우는 실제 심리학계에서는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신뢰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실제 채용 같은 과정에서는 크게 쓰이는 도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MBTI는 어느 정도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빅5가 오히려 좀 신뢰성이 높은 그런 이론이다 해서 이제 그 틀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사람의 성격에 5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입니다. 개방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걸 추구하고 창의성이 있고 도전적인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도전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척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성실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쉽죠. 책임감. 얼마나 이 주어진 일을 잘 할 수 있는가, 성실하게 해내는가. 그 외향성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인과의 교류를 어느 정도로 선호하는가. 그리고 친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타인과 어느 정도로 협력적인가, 공감이 가능한가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신경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서적 불안정성, 스트레스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제 성격과
어떤 제가 있었던 경찰의 조직 문화나 직무 특성과 대비해 제가 어떤 문제점, 어떻게 왜 적응을 못했는지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굉장히 제 성격적으로 높은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높은 개방성이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고 이제 흥미를 갖고 본다는 점인데,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기존 관습 때 어떻게 보면 높은 개방성은 기존 관습에 저항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이제 어느 하나 수치가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 근데 이제 경찰 조직 문화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보수적이게 되고, 기존의 관행 그리고 어떤 전통에 이 순응하는 인간상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적응을 잘해요. 쉽게 말하면 까라면 까라는 거죠.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또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면은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성격인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좀 조직 문화에 되게 굉장히 녹아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성실성인데요. 성실성은 어떻게 보면은 경영학적으로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요. 높은 성실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성과가 좋게 나오겠죠. 저도 그래도 성실성은 높은 편이어서 항상 어느 부서에 있든 그래도 조금 뭐 일적으로는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이 공무원 조직 본인의 성과와는 좀, 이 성과 승진 보상과는 그게 크게 연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굳이 성실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좀 다른 사람하고 술 잘 마시고 이게 상사랑 잘 지내고 이런 게 더 중요하구나.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았던 거죠. 다음으로 이제 저는 좀 외향성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이제 타인과의 교류를 선호하고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낯을 가리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일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이런 좀 일들이 많은데, 업무적으로 그런 면이 좀 일을 할 때 있어서는 크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친화성이 낮은 편입니다. 친화성이 낮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높은 공격성을 가지고 볼 수도 있겠고, 좀 경쟁적이란 측면도 있고, 의심이 많다 이런 걸로 이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는 뭐 심리 검사나 이런 걸 했을 때 항상 좀 공격성이 높게 나뉘는 편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거는 경찰 업무에는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하는지 경찰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다 뭐 항상 신고 나가보면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잘했는데 뭐 억울하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오히려 이런 친화성이 낮았던 게 어떻게 보면은 업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죠. 뭐 수혜자도 권고하고 이럴 때. 반대로 이제 또 신경성, 저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둔감한 성격이라서 뭐 정서적 불안정성이나 뭐 이런 게 크게 높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크게 막 엄청나게 받지 않았던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이 경찰 일 하다 보면 위협한 일이 많고 좀 위협에 대응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거에 있어서는 뭐 생각보다 잘 대처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을 제가 말씀드린 면을 볼 때 저는 어떻게 보면 경찰이란 직무 자체는 저희한테 굉장히 잘 맞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일이 싫어서 퇴사를 준비했던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어떤 이 조직 문화나 이런 부분이 저와 잘 맞지 않아서 노무사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 사례를 빗대어 말씀드리면, 나의 성격을 좀 이해하게 되면은 나에게 맞는 어떤 일의 방식, 조직, 나에게 맞지 않는 환경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빅5 이론 검사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대학생활 할 때 보면은 개방성이 높은 분들은 새로운 것도 많이 공부해보고, 내가 안 해본 것도 이렇게 해보는 경우도 있고, 성실성이야말로 바로 티가 나죠. 내가 좀 수업 참여도나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뭐 외향성이나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죠. 친화성도 사실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내가 아싸냐, 인싸냐, 뭐 이런 것도 좀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신경성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좀 예민한지 알 수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본인이 어떠한 유형인지 생각해 보시고 직업 선택을 할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샤인의
경력닷 이론입니다. 샤이니라는 학자가 이제 MIT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졸업생들 대상으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는지를 연구한 건데요. 이제 배에 개인을 배라고 보면은 그 이 앵커라고 하죠. 다시 내려가면은 그 어떤 지향 그 주변을 거기에 고정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경력 욕구를 이 닷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 경력 닷이라는 건 내가 어떤 이유로 일하는가, 내가 어떤 진로 선택의 결정의 기준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일하게 하는 움직이는 그런 어떤 내적 동기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자, 경력 닷에는 크게 8가지가 있습니다. 기술 전문직 경력닷, 그리고 관리자 경력닷, 자율 경력닷, 안정, 기업가, 봉사, 도전, 라이프스타일이 있습니다. 총 8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답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의 일에 흥미를 느끼고 좀 일 내용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거죠. 이에 대한 알맞은 좀 직업 유형으로는 전문직이 있겠죠. 전문직 같은 경우는 특히 뭐 하나하나 파고들고 뭐 연구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뭐 대표적으로 연구직, 엔지니어 등이 우리 대학 생활할 때 하실 때 보면은 막 석박사 하시고 이런 분들은 막 하나 파고들고 막 어, 내가 뭐 어떤 거 하나 발견해내면 남들이 모르는 거 발견하면 막 희열 느끼고 이런 분들이 주로 이 분야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력단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관리자장인데 이분들은 어떤 목표가 내적 동기 자체가 상위 계층을 승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이죠. 일반 기업에서 고위 경영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 좀 규모를 작게 보면은 이제 공장장 이런 분들이 이런 관리자 닷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 닷인데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이런 형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직업 유형으로는 프리랜서, 작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안정닷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데 안정된 조직에서 장기 근속하게 되는 거죠. 모두 다 알다시피 공무원,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표적인 그런 직업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가 닷인데 이제 이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거죠.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좀 위험도 감수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은 결국 사업가, 창업가, 스타트업 대표가 이제 알맞은 직업 유형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럼 봉사 유형 다시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헌신하는 것에 그 내적 동기와 가치를 느끼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사 상담사가 되는 거. 이제 제 와이프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이런 봉사 경력단을 갖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를 직업으로 했었죠.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맞는 면도 있는 게 노인복지관에서 있는데 노인분이 고맙다고 이렇게 편지를 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걸 받고 막 이제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받아. 이제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도전자 다시 어떤 경쟁과 도전에서 이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는 유형의 직업으로는 운동선수, 어떤 영업직, 탐험가 이런 스타일이 있겠죠. 이런 직업이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 다시. 이건 말 그대로 자신의 삶에 맞는 경력의 추구. 좀 워라밸이라고 하죠. 요즘 일과 직장의 융통성, 업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도 유연해야 되고 이런 경력 탓이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공무원 조직에 있었지만 저는 안정닷이 아니었어요. 안정적인 거에 크게 가치를 많이 못 느꼈고 오히려 전문직다처럼 뭐 특정 분야의 일, 뭐 어떤 이제 깊게 파고들기 이런 걸 좋아하고 또 이제 내가 어떤 원하는 그런 내가 생각해본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좀 공무원 조직하고는 상극이었죠. 자, 다음으로는 사실 이건 어떤 제가 생각하는 좀 어떤 저만의 방법인데 직업 선택에 있어서 제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여러분이 유튜브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슴이 뛰는 일을 하세요. 좋아하는 일로
근데 현실적으로 좋아하는 일도 계속 하다 보면 질리게 되고 불만족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피해야 됩니다. 다시 조금 다시 살펴보면 내가 이 정도면 견딜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요. 이거는 그냥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싫어해. 할 수가 없어. 하기 싫어. 근데 잘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결국엔 성과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직무 불만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더 불만족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싫어하는 일을 소구법이죠. 소구하게 되면은 좀 더 우리가 만족을 느끼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나를 관찰하고 기록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지원하게 될 때 기업에 대해서는 빠삭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떻게 보면 중간에 커리어를 전환한 것인데 나를 잘 알기 위해선 내 성장 과정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성장 과정이 어땠지? 그를 통해 내가 머릿속에 아직도 이 남아있던 사건이나 일들은 어떤 게 있지?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내 행동은 어땠는지, 내 감동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혼자서 이제 뭐 산책하시면서 해주셔도 좋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관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나의 좌우명은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개똥 철학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똥 철학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난 이를 통해 어떤 걸 이루고 싶은가? 이게 사실 되게 내 가치관이 어떠한지를 아직 많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록하고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보는 거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날 잘 아는 친구, 나의 가족, 이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동물로 표현하자면 어떤 동물과 가깝느냐, 그 동물의 특성이라는 게 있죠. 왜 나를 그런 동물로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내가 언제 즐거워하는구나 하는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 언제인지를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경험을 이제 해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경험 그 자체가로 어떤 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상황과 그 맥락 속에서 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 이 경험을 통해서 뭔가 사실 그게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보시는 것겠고, 또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게 인생은 직선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하고 뜻대로 흘러가지는 게 인생이 또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내가 꼭 곧바로 내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충분히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커리어 전환을 고려하셔도 좋은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채널에는 3, 40대 분들이 많은데 기회비용과 매몰 비용에 관해서 좀 굉장히 사실 큽니다. 이 나이가 있으시고 결혼도 하셨은 분들도 많고 아이를 가지신 분들도 많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시되, 내가 이거 아무리 기회비용과 매몰 비용이 크다 해도 내가 이거 안 하면 진짜 평생 후회한다. 야, 이거 뒤질 때까지 후회한다. 그럼 도전하셔야 됩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안 하게 되면 진짜 평생 후회합니다. 눈 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육아휴직으로 활용하셔도 좋고, 어떤 틈을 내셔서라도 내가 이게 하고 싶다 이러면 도전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자, 마무리를 하자면 핵심 메시지는 좋은 직업을 찾는 게 아니다.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걸 찾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 스스로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노무사였습니다.